자, 안녕하세요.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기 한민서 학생. 맨날 방송만 듣다가 처음에 출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방송 안 들었구만. 쌤이 하는 방송을 안 들은 거야? 아니요, 좀 봤어요. 아, 이런. 잘생겼어요? 완전 이 마스크가 잘못된 거야. 어? 우리는 마스크가 혜택이지만 우리 그 민석이한테는 마스크가 혜택이 될 수 없죠. 있네. 아유, 그렇죠. 우리 여기 혜림 쌤이랑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문제인 사람. 그렇지. 나 좋아. 마스크가 득인 사람, 마스크가 문제인 사람 이렇게 되죠. 너무 좋습니다. 아, 마스크 너무 좋아. 나 나중에 네네네. 이거 다 없어져도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그 민석 학생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와, 아유 초등학교. 2년이 오래됐죠. 공부도 오래 했어요 우리 민석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차이과 대학의 의기공학과에 학종을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적 형태의 능력이 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의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다시 고민을 해서 올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원래는 뭐 그 서울대 원서 쓸 수 있었는데 본인이 심리학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의대도 또 이제 생각했는데 아마 본인은 뭐 심리학과를 가고 싶겠죠. 신촌서 들고 싶으니까. 그쵸. 신천 2호선 타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그 교육진단 후원금 내역이 에피소드 후원이 27만 3,500원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이 21만 1,590원을 준다고 하고요. 정기 후원은 정산 금액이 12만 8,000원인데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이 그 99만 30원입니다. 그래서 총 31만 6,020원입니다. 31만 620원.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신 분은요, 물하러님, 그늘님, 가레시아 73님, 극단 모두님, 화한사랑님, 문짱 엄지청님, 사라707님, 나디아 714님, MSY S 그다음에 김. 김. 이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김빛쥐님. 저 이거 발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이니님. 알고리즘님, 0112님, 모니카 마리아님, 이글님, 상식이 통하는 자, 나라올라 이이님, 주76님, 그다음에 LION, 그다음에 OH, 그다음에 성씨가 5인분 같아요. 그다음에 대상에 집중하기님, 나도맘님, 내가 참 좋아님, 종러 엄마님, 블로그 이글님, 그다음에 제니림님, 진아한님, 풍경님, 역시 또 LION OH님, 파파 애청자님, 항상 감사님, 한강안녕님, 이소희님, 그다음에 배짱이 0829님, 안녕 나야나님, 블루체님, 카라카라짱님, 수지세라님, 아침햇살 가득한님, 도전 916님이 총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이 5분 계십니다. 샤이니님, 호야호야 사랑님, 오지맘님, 그다음에 명0601님, 엄마도 꿈을 꾼다님.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후원을 해주신 거고요. 요 이전에 후원하셨던 그 내용들,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성남중앙도서관의 도서로, 도서로 저희가 그때 당시 기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이번에 입시를 치른 한민석 학생이 되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떠한 삶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장학금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연대가 등록금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 교육진단 후원자분들께서 후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캡처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자, 이렇게 전달식?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장학금이야? 교육진단 애청자님들께서 너한테 장학금을 받는 그런 날. 괜찮아, 민성아. 여기서 받아.
고생했어. 오오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조금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하다 오셨잖아. 이런 제가 운동하다 오늘 오셨잖아. 20kg 걷고 왔는데 20kg 걷고 왔는데 제가 오늘 체포 바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늘 복장에 좀 위치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진단 후원금은 이렇게 학생들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곳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광고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진행할 테니까 가능하면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이라도 좀 힘이 됩니다. 네, 힘이 됩니다. 이게 구독과 좋아요. 이상하게 새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10,000명 한번 넘어보고 싶어요. 10,000명 한번 넘어보고 싶고 매주 저희가 하는 방송을 한 1,000분 이상, 뭐 2,000분 이상, 3,000분 이상 들으면 예. 저희가 설명회를 매주 1,000명, 2,000명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야 저희도 좀 힘이 나니까. 저희가 딱 특별히 뭐 이렇게 뭘 크게 바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공익 방송이잖아요. 공익이죠. 네. 공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모아님께서 진행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건 뭐 저희가 수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민석군 출연한 김에 재수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 방송을 해야 돼요. 재수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재수를 해서 성공한 드문 케이스예요. 생각보다 재수에서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뭐 이과에서 문과로도 옮겼고 그 다음에 1년 공부해서 뭐 한의대나 의대 입시를 치르다가 갑자기 다시 또 문과로 이렇게 또 바꿔서 삼수를 이런 어떠한 스토리가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통해서 우리가 재수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수를 이렇게 성공한다. 그러니까는 재수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알바를 일단 했잖아. 6개월간 알바했잖아. 처음에 재수를 할 때 우리 민석이가 총각 내에서 기숙학원이었어요? 아니면 통학하는 학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숙학원에서 6개월 반수를 했었고요. 그 6개월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총각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3 때 수능이 끝나자마자 총각내로 가서 그쵸. 기숙학원이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는 본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할인받기 하고. 어땠어요 지금 재수할 때 마음은? 우선 재수라는 게 1년 동안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라서 목소리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자기가 어떤 재수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세우고 이유를 세우면서 이제 자기 목표를 먼저 뚜렷하게 세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면 자기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기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쩌면 자기가 하는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충분히 뭔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져서 우선 첫 번째는 아무리 큰 목표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이유랑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떤? 그래서 이제 또 이유랑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걸맞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 긍정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물론 내 실력은 아직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 그런 걸 이제 입시하기 전에 좀 어렵겠지만 그걸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수 그거 제가 또 많이 또 아유 알잖아요. 많이 알죠. 기숙학원에서 내가 또 한 5년 동안 있었잖아. 재수하는 애들 그 보면 초반에는 그 기숙학원이 이과 전문 기숙학원이었어요. 되게 네. 독특하게 이과생들만 와서 진행하는데 진짜 재수가 이렇게 기숙학원에서 하는데도 다 해주잖아요.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데들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상담도 제가 컨설팅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상담까지도 제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숙학원에서는 그 심리 상담사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그걸 겸업을 했어요. 그거 플러스 컨설팅까지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애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게 감정적인 부분 조금만 이렇게 탁 건들면은 막 울음 터지고 뭐 힘들었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거로 아이들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이렇게 해서 멘탈이 진짜 연세대까지 이게 최종 자기가 목표한데 했으니까 멘탈은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과에 따라서는 또 합격 가능성이 제가 그때 있는 봤을 때 성적이었어요. 서울대도 갈 네, 성적이었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럼 레옹님이 말씀하셨던 얘기 들으니까 또 궁금한 부분이 문과인데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수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좀 정말 힘들었던 어떤 그래요. 그 순간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또 그 멘탈로 이겨냈는지 그래. 어떤 그리고 극복기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재수할 때는 얼마나 어느 힘들었나요? 순간이 제일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주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특히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친구들이랑 거의 24시간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랑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처음 이제 그렇게 옮기고 나서 학원에서 처음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고른 사회탐구 과목이 생활과 윤리하고 한국지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한 2개월 정도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나온 등급이 7등급인가 8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30점 정도 아마 30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친구 점수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이제 45점 정도를 맞았는데 약간 1등급 못 맞았다고 조금 서운해하는 그런 말을 서로 하면서 산책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아무리 해도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9월 모의평가 때까지 계속 3, 4등급을 맞았었는데 결국 수능 때는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나오긴 했지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그냥 그거 하나만 붙들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 처음 재수할 때는 반수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할 때는 온전히 했나요? 네,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쵸? 예. 어느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우선 시기상으로 보면 2월 달부터 한 재수가 가장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근데 반수를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2월 달부터 하면 슬슬 지치다가 9월 달부터 이제 약간 공부 페이스 흩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많이 봐서 근데 제가 삼수를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기가 목표가 어디긴 하네 반수 정도로 했을 때 그 6개월 동안 온전히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서 재수가 시간적으로 보면 유리하긴 하지만 반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숙학원 갔나요? 아니 그냥 재종반에 재종반 갔었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할 땐 기숙학원 갔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기숙학원과 일반 재종반의 장단점은 어떤 부분이? 우선 아무래도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상을 하고 모든 생활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다 수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영어 듣기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아마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고 그런 경우에서 보면 기숙학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렇지만 재종반이라고 해서 물론 중간에 집에 가서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시간 등하원 시간도 있으니까 약간 버리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재종반이라고 큰 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차이가 있지. 맞아요. 교육비 시간이나 이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자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사회탐구 과목을 처음 배워서 조금 생소하긴 그 부분이 제일 생소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새로 바뀐 교육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운 게 다 문과 수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자 주변에서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막 바꿔서 재수하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몇몇 케이스 들어보긴 했는데 저희 학원에도 한 한두 명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으로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재수를 성공하려면 그런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이거를 하면 재수는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먼저 나는 긍정적이니까 이걸 해야 성공한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뭐 부정적인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공부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 그냥 공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자면 좀 몰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입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집중이랑 되게 헷갈리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흔히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그런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몰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몰입이란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몰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공부량을 한다고 했을 때 바가지에 물을 넣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일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보면 약간 조금씩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지문을 읽는다고 치면 이제 필자가 의도한 어떤 글의 흐름은 이런 건데 이제 그걸 몰입을 해서 읽으면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놓치고 그래서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몰입이라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재수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조건인 것 같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생활을 하면 이제 예기치 못하게 엄청 부정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당일날에도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연애? 일단 스마트폰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거를 버리길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 뭐 또래 그 오빠나 형이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엄청 크죠. 들어. 들으세요. 뭐 스마트폰 버리래. 아무래도 어렵겠죠 스마트폰이. 왜냐면 대학생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SNS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스마트폰 버려라. 스마트폰 버려라.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역분들이라면 아마 재수생과 비교를 할 것이고 재수생이라면 삼수생 혹은 자기 동급생이랑 비교를 할 텐데 물론 수능에서 영어랑 한국사를 빼면 상대평가인 시험이 수능은 맞긴 하지만 저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점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주옥 같은 적어놔야 될 것 이거 같은데요. 이거 적어. 주옥 같은 얘기. 이거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처럼.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나와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어떠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쨌든 이 교육진담의 청취자분들께서 작지만 우리 한민석 학생을 위해서 학업에 보태는 작은 성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짐을 한마디 해줘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우리 민석이가 살고 싶은 훌륭한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까지 가장 큰 보탬이 됐던 거는 물론 낙천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제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응원하는 분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꼭 한 번씩은 찾아올 거고 그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마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노력한 그 자체로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삼수를 공부하면서 원장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이렇게 방송을 봐주는 분들이 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도 제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응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시 때 내가 심리학과를 민 겁니다. 심리학이라니까요. 인성까지도 잘생긴.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큰 가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진담이 함께 우리 한민석 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따뜻한 방송이네요. 네, 따뜻한 방송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죠. 마음이 훈훈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너무 저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쑥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계속 이어서 이런 따뜻함이 우리 사회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